휴대폰 싸게 사고 싶은데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셨죠? 드디어 2025년 7월 22일 10년간 유지됐던 그 단통법 있잖아요. 그게 사라집니다. 이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관련 자료들 싹 모아봤으니까요. 휴대폰 가장 현명하게 구매하는 법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. 자,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 단통법 폐지가요, 그냥 법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통신시장의 경쟁 판도를 바꾸는 뭐랄까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핵심은 이제 통신사하고 판매점 간의 가격 경쟁, 이게 다시 가능해진다는 거죠. 맞아요. 원래 취지는 참 좋았잖아요. 가격 차별 없애자. 근데 현실은 다 같이 비싸게 사는 구조다. 이런 비판 엄청 많았죠. 솔직히 좀 답답했고요. 이제 폐지되면 가장 크게 확 와닿는 변화 뭘까요? 가장 큰 변화, 역시 핵심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입니다. 이거죠. 예전에는 통신사가 얼마 지원해준다, 이걸 미리 공시해야 했잖아요. 그 공시 지원금의 15%, 딱 그 안에 서면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었어요. 그 15% 제한? 네네. 네. 네, 맞아요. 이제 그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. 판매점마다 그리고 번호 이동이냐, 신규 가입이냐, 이런 가입 유형, 또 요금제에 따라서 이제 마음대로 지원금을 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와,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. 특히 그 월 요금 25% 할인받는 선택 약정, 그거 이용하는 사람도 판매점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이게 진짜 큰 변화죠. 예전엔 둘 중 하나였잖아요. 정확합니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이전에는 공시 지원금 안 받는 대신에 선택 약정, 그러니까 요금 할인 25%를 택하면 판매점 추가 지원금은 못 받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요금 할인 받으면서도 판매점 추가 지원금까지 동시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. 이게 소비자 혜택 면에서는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. 결국에는 할인폭이 커질 기회가 생긴 건 맞는데, 근데 동시에 벌써부터 막 번호 이동하면 역대급 지원, 이런 과열 마케팅,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와요. 이런 경쟁 심화가 당신에게 무조건 유리하기만 할까요?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겠군요. 맞습니다. 경쟁은 분명 기회지만 그 묻지마 지원금 이면을 좀 경계해야 해요.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. 과거의 문제점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불필요하게 너무 비싼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막 유도하는 거요. 아니면 할부 기간을 막 36개월, 48개월 이렇게 초장기로 늘려서 월 납부액은 적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방식. 그런 거요? 네. 또 쓰던 폰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 없애준다, 이렇게 홍보하는데 실제로는 새로 사는 폰 가격의 그 금액을 은근슬쩍 넘기는 그런 이중 할부 가능성도 주의해야 하고요. 카드사 제휴 할인을 마치 자기네 판매점 자체 할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앞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.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네요. 그럼 계약할 때 당신이 진짜 눈 크게 뜨고 확인해야 할 건 뭘까요? 딱 짚어주시죠. 네. 계약서에 있는 할부 원금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휴대폰 출고가랑 똑같은지, 혹시 이상한 금액이 더 붙진 않았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. 할부 원금. 네. 그리고 약정 기간은 가급적 24개월이 표준이라는 점, 36개월 이상 장기 할부는 연 5.9% 정도 꽤 높은 할부 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꼭 아셔야 합니다. 물론 정부도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최종 확인은 본인 몫이에요. 정보가 부족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는 점, 이게 단통법 폐지 이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할인 방식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. 자, 그럼 당신이 이제 매장에 딱 섰어요. 두 가지 할인 방식, 공시 지원금이랑 선택 약정, 이걸 놓고 고민할 때, 특히 이제 판매점 추가 지원금까지 생긴 이 복잡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뭘 딱 알아야 할까요? 네, 공시 지원금은 간단히 말해서 휴대폰 기기 가격 자체를 처음 살 때 바로 깎아주는 거예요. 보통 출고가가 높은 최신 프리미엄 폰 살 때 초기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, 그러면 유리할 수 있죠. 네. 반면에 선택 약정은 기기값 할인은 안 받아요. 그 대신 매달 내는 통신 요금에서 25%를 꼬박꼬박 할인받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보통 좀 비싼 고가 요금제를 쓰시거나 아니면 직접 구매한 자급 제품이나 중고폰 쓰시는 분들한테 유리하죠. 2년간 총 할인액을 따져보면 선택 약정이 더 이득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
아, 근데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 계산이 더 복잡해진 거네요. 판매점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서 비교를 해야 하니까. 그럼 최적의 선택,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? 핵심은 결국 나에게 총 얼마의 혜택이 돌아오는가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. 간단해요. 공시지원금을 생각한다면 통신사 공시지원금 플러스 판매점 추가 지원금 이 총합을 보시고요. 선택약정을 생각한다면 2년간 총 25% 요금 할인액 플러스 판매점 추가 지원금 이 총합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결국 계산을 좀 해봐야 하는군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단통법 폐지 직후라든가 아니면 갤럭시 Z 시리즈 같은 아주 인기 있는 신제품 출시될 때 사전 예약 기간처럼 경쟁이 막 뜨거울 때 이럴 때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아예 처음부터 자급제 폰을 사서 통신사 할부이자 연 5.9%나 되죠. 를 피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랑 결합하는 거.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통신비를 정말 크게 절약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결국 정답은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 당신의 상황에 맞춰서 발품 팔고 꼼꼼히 비교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군요. 예전처럼 에이 어딜 가나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판매 자율성은 커졌습니다. 그만큼 소비자의 정보력 그리고 현명한 판단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. 분명히 이전보다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살 기회는 늘어났습니다. 이건 팩트예요.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조건이라든지 숨겨진 비용 같은 함정도 많아진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. 판매점 자율성이 커지면서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를 꼭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지원금을 제시하는 방식, 어떻게 보면 좀 조삼모사 같은 판매 방식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. 과연 이런 변화가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격 투명성과 선택의 자유를 가져다 줄까요? 아니면 더 교묘해진 조건 속에서 오히려 현명한 소비를 방해하게 될까요? 휴대폰 구매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